일단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을 보고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미지수, 변수 x가 지수에 있는 꼴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y는 a x제곱꼴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순서쌍이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x, y라고 하는 게 순서쌍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x에다 0을 대입하면 y값은 1이 나와요. 사실은 2의 x제곱이든 4의 x제곱이든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이든 무조건 x에다 0 대입하면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거죠. 지수가 0이면 1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1을 대입을 했더니 2가 나와요. 2 대입했더니 4가 나와요. 그렇군요. 마이너스를 대입을 했더니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더니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을 점을 한번 찍어보는 것입니다. x축, y축. 그러면 0,1이라고 하는 이 점은 무조건 지날 것이고요. 1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니까 이 정도 됐을 것이고요. 2 대입했을 때 4 나오니까 좀 더 높이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분의 1이니까 또 반에 반에 반.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을 시켜주면 이런 꼴의 형태가 될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0,1, 1,2분의 1, 2,4분의 1,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렇죠. 2가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x축, y축. 0,1은 무조건 지나는데 이렇게 생긴 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점들을 다 찍어버리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미수 A라고 하는 이 녀석이 1보다 클 때는 우상향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증가함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가 커질수록 y값도 같이 커진다. 라는 얘기고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방금 예를 드렸던 2분의 1 같은 케이스. 이럴 때는 뭐예요? 감소함수 그래프가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그림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미수는 양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양수 조건 1이 되면 이거는 지수함수라는 말을 못 붙입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 항상 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1이 돼버리니까 미수가 1이 돼버리면 음수가 되면 또 왜 안 되죠? 이 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실수값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수 로그의 그 정의를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건데 혹시나 싶어서 복습을 한다면 a가 음수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쳐요. 그럼 지수가 2분의 1이라고 쳐요. 그럼 이 녀석은 굳이 얘기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수에서는 없는 숫자가 됩니다. 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도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고요. 자, 일단 지수함수의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인데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성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이다. 뭐 그런가 봐요. 치역은 y값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왜요? 우리 그래프를 보더라도 x축 위쪽에 다 있잖아요. 미수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고 0보다 크든지 간에.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는 거고요. 1보다 크면 x값 증가, y값도 증가한다. 우상향 그래프, 증가함수 그래프 얘기했었던 거고요. 이 범위였을 때는 증가하면 y 감소한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0,1은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고 1,1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두 녀석 모두 다 점근선은 x축이 된다. 그럼 x축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하면 y는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자, 우리가 서로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자, 우리 공통성에서 이미 공부했었던 건데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 위에다 살짝 한번 그려볼까요? 요 점을 y축 대칭 이동시켰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x값이 a면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a. 즉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자, 이 녀석의 y축 대칭이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y는 a의 마이너스 x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의 y축 대칭이 얘가 된다. 그러면 지수가 음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지수법칙에서. 그래서 얘를 표현한 게 바로 요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우는 것보다는요. y축에 대해서로 대칭해서 x부호 반대야. x부호 반대로서 살짝만 정리했더니 이 식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역시 공통수학에서 공부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의 평행이동일 때는 평행 이동한 만큼 x자리에 x부호 반대로 대비해 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 바로 그거죠. x축, y축의 방향으로 각각 pq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얘가 되는 거지. 무엇을요? 얘를요. x자리에 x-p, y자리에 y-q인데 -q를 이항시키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래프 형태는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이 두 가지 형태에서 평행이동 한 것이면 그 x, y자리에다 평행이동한 만큼 부호 반대로 대비해 준 거다. 그래서 물론 이 부호 반대도 막 막무가내로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역시 우리가 이미 고1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걸 또 복습이 필요하면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x축 대칭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y축 대칭하면 x부호 반대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됐다는 거 방금 체크했었고요. x축 대칭이면 자, 여기 x축이야. 요 점하고 요 점이 서로 x축 대칭으로 보이시는 거 맞죠? 잠깐. 대칭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시죠? 대칭? 자, 선생님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두 가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기억하세요? 자,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기억 안 나면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모르면 다시 배우면 되죠. 알겠어요? 난 수학 못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물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사실. 그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자, 얘와 얘의 중점을 대칭축 위에 있다라는 게 중점 조건. 그리고 대칭축과 두 점은 선분, 이은 선분은 수직이다라는 거. 이 얘기가 되시는 것이고요. x축 대칭하면 y값의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x는 그대로고. 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원점 대칭하면 x와 y가 부호가 모두 다 반대니까 이런 꼴의 형태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념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봤고요. 이제 또 문제 풀면서 한번 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뭐냐면 1번 문제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x축, y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긴 1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럼 이 녀석을 적당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해요. 겹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y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에요. 자, 천천히 하세요. -2요? 어차피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내 주시고요.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2는 2의 1제곱입니다. 그렇다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정리한다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호를요 왼쪽으로 딱 붙여줘도 상관없죠. 얘를 플러스라고 놓고 그 y에다가 -y를 대입을 했다? 그러면 무슨 축 대칭한 거예요? x축 대칭. 그렇죠. x축 대칭을 했어요. 그리고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어요. 그럼 x축으로 얼만큼이요? 그렇죠.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평행이동, 적당히 대칭이동 하면 겹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얘는. 괜찮죠? 그냥 2번은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x축 대칭한 것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걸 했으니까. 자, 3번은요 겁먹지 마시고요. 보세요. 2의 제곱이 4예요. 2의 x제곱이에요. 그럼 2의 x 더하기 2제곱이에요.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5번을 한번 볼까요? 왜? 답이 4번이거든요.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마찬가지네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럼 답이 이제 4번인데 4번은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2의 2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의 x제곱이에요. 이 녀석은요. 그러면 y는 2의 x제곱에서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1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여긴 1이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요? 이 그래프는요? 분명히 여기는 지나요. 맞죠? 여기는 지나는데 2를 대입을 하면 이 글씨가 왜 안 돼? 2를 대입을 하면 4가 돼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 휘어진 정도가 달라져. 이 커브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얘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이 휘어진 정도를 힘줘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거나 펴야 돼요. 말이 좀 유치하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2번을 한번 보는데요. 2번 혹시 풀어보셨나?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3분의 2x입니다. 3분의 2x.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1에 2의 x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요 녀석이 두 직선 y는 1, y는 4. 그림에 다 나와 있네, 밑에. 만나는 점을 A, B 할 때 직선 A, B의 기울기를 구해라.
잠깐만요. 이 기울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었던 것처럼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증가했어? 얼마나 많이 뭐 마이너스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건 감소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죠? 너는 3월달 수학 성적이랑 6월달 성적이랑 얼마만큼 증가했어? 저요. 한 70점 증가했어요. 그럼 3월달 성적이 도대체 몇 점이라는 얘기야, 그치?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야, 너 키 컸어? 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라고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다면 A, B의 기울기 증가량을 논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두 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점이 딱 이렇게 눈에 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의 X좌표는 뭐예요? 몰라요. 하지만 Y좌표는 1이에요. 그래서 얘는 Y좌표는 1이다. 그럼 B의 X좌표는 몰라요. Y좌표는 얼마예요?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X좌표 두 녀석의 X좌표만 구하면 얼마만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아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3분의 1에 2의 X제곱이 Y값이 뭐가 되는? 첫 번째는 1이 되는 X값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은 양변 3을 곱해주니까 3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X값은 뭐가 되시는 것이죠? X값은 잠깐만요. 그럼 요 값이 그러면 2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라고 놔볼게요. 그럼 얘는 2에 A제곱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X값을 A라고 놨을 때. 그러면 요때 X값을 뭐라고 놓을까요? 당연히 B가 나올 차례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3분의 1에 2의 B제곱은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B제곱은 3 곱해주니까 12가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2에 여기는 B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2에 뭐가 되는 거야? 2에 B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그렇죠. 아니, 죄송해요.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요건 B가 되는 거고, 미쳤나봐. 얘를 A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의 B제곱이 12가 되는 거고, 2의 A제곱이 3이 되는 거고. 먼저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면, 지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럼 X 증가량이 뭐가 되는 거죠? B에서 A 뺀 거고요. 그죠? Y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4에서 1 빼니까 당연히 3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B에서 A를 뺀 게 도대체 값이 뭐가 되느냐? 이걸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식하고요. 요식을 어떻게 주고 싶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2의 A제곱에서요. 2의 B제곱을 나눠주는 거예요. 3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의 A 빼기 B가 되는 거죠. 3에서 10이 나눠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 빼기 B는 결국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B 마이너스 A니까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니까 B 마이너스 A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답은 2분의 3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